자,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아, 예전에는 후식으로 숭늉이나 누룽지 이런 것들, 물론 저도 먹진 않은 세대인데 커피 예, 세대일 텐데. 커피 세대죠. 그렇죠. 식혜 세대 아니에요? 식혜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식혜 느낌인데. 수정과. 그리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커피도 커피지만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땡깁니다. 그러면. 예, 그만큼 요새 종류도 다양하고 네. 야, 어떤 걸 먹어야 될까 고민될 때도 많은데 근데 저기 너무 비슷해서 잘못 고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한참 메로땡, 네. 멜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네. 근데 그것도 종류가 네. 똑같이 생긴 듯 다른 것들이 많더라고요. 멜로땡이요. 진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인기를 끌고 나면 비슷한 제품이 우후죽순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원조인 줄 알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진열대에 쫙 있는데 비슷비슷하면 원조가 아닌 걸 짓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있죠. 그래서 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혹은 경쟁 브랜드를 모방해서 출시한 제품을 이른바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미투 제품이라고. 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고 과자 이런 제품들에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표절 논란은 식품업계에서 사실 되게 오래된 흑역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도요, 이 유사 제품 때문에 벌어진 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고야, 푹푹 찌는데 와 이리 가게에 사람이 없노? 유엘 마누라야, 이를 웃자면 좋지. 자기야, 이것 좀 봐볼래?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뭔데? 이거 뭐지? 이거 벌집꾸라이가? 이야, 유엘 마누라 눈썹이 죽이네. 자기야, 우리도 이거 해보면 어때? 그럴까? 요 가격 조금만 올려가지고 우리 꿀 한번 올려볼까 할까요? 자, 줄을 서시오. 벌집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충분하니까네, 순서대로. 자기야, 야, 우리 아들 대박이야. 이러다 양봉 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신나. 저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 저 누구신지?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나만의 벌집꿀을 아니 이거 어이가 없네. 당신들 내 아이스크림 아주 그냥 똑같이 베꼈죠? 어디서 봤어요? 이건 분명히 표절이야. 어머, 이거 노래도 아니고 웬 표절? 소프트웨어 고명 하나 얹었을 뿐인데 안 뺏겼어요. 뭐라고요? 고명 하나? 내 소중한 벌집 채꿀을 당신들 내가 제대로 그냥 콩밥 먹게 해줄 줄 알아. 딱 기다려. 콩밥이라고라. 아, 나 콩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벗어. 지금 줄 선 거 안 보입니까? 자, 뒤로 가서 기다리스마. 에이? 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실제보다는 과장해서 재현을 좀 해봤는데 좀 적반하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회사끼리 이제 분쟁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A사 이야기인데요. 네. 이 회사가 2013년 6월부터 이제 컵이나 콘에 하얀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이제 벌집을 얹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2014년 2월에 B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A사는 B사가 우리 제품 모방했다 하면서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까지 내게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근데 실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체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즐기는데 그 위에 진짜 고명처럼 올라간 벌집채 꿀.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1심은 A사의 가처분 신청은 사실 기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 가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 채꿀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올려놓음으로써 그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벌집 채꿀의 양,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B사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당연히 B사 측에서는 이번 판단을 받아들여 줄 수 없다고 하고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항소심 판단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오. 그러니까 모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B사의 손을 났었는데요.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오. 근데 우리가 지금 소프트 아이스크림 얘기 신나게 했잖아요.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가 만들어주나요? 거기 직원이 직접 기계에서 짜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사실상 아무리 용량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맞아요.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호가 되는 어떤 모양이다, 상표다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 결국 딱 그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떤 형태적인 특이성,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뭐 플라스틱 컵 위에 벌꿀이 얹은 형태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더 정형화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는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 행위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모양 자체는 그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예, 한쪽 막 기울어지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꽈줘야 되는데 좀 섭섭하게 한 3번밖에 안 꽈주고 뭐. 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항상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뭉툭하게 나오거나 네.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 자체가 규정화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원래 A사의 주장처럼 뭔가 아이스크림과 벌집 제쿠를 조합하는 방식이 설령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별도의 토핑이라는 관계로 이 결합 방식이나 판매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모방일 수는 없다. 예,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었을 것이다. 야, 반면에 그럼 음악으로 치면 어때요? 진짜 이거 A사와 B사 이 아이스크림 분쟁처럼. 실제로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예. 노래가 너무 비슷해 이거 표절 아니야라고 하면은 특이적으로 이렇게 재해석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그런 장르의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표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르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음악들은 이런 멜로디를 채택해서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 예를 있어요. 들면 포크송은 포크송 장르만의 네, 그런 좀 그렇죠. 특유한 리듬이 있을 테고. 맞아요. 포크송 그냥 나나니나네나네나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되는 거면 예. 예를 들면 조금 바꿨어요. 예. 나나나나나나니 나나나나나니 나나나나니나니나 이거 표절한 걸까 아닐까라고 하면은 이거는 포크송이라는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예. 비슷하지만 그래도 다른 곡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야,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역시 포스트 너무 임진모야. 아닙니다. 예. 뭐야? 이렇게 또. 따라하는 디자인을 멋있게. 야, 이렇게 또 예시를 들려주니까 이해가 쏙 바로 되네. 이해가. 다행이네요. 네.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2심에서는 B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따라했던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 A사는 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 모양 형태의 모방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B사, 그러니까 따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지만요. 성과 모용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원조 회사의 손에 들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 이 아이스크림이 모양도 문제가 됐지만 이 외부에 입간판이라던가 이 아이스크림이 진열된 독특한 형태, 그 매장의 분위기 이런 것도 사실 유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런 분위기를까지도 다 따라했던 이 성과 모용 행위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A사가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후발주자였던 B사가 이런 부분, 뭐 매장의 진행 형태, 인테리어, 아이스크림을 진열해 놓는 그런 모양 등을 따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등을 바꾼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A사의 손도 들어준 부분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특허를 내면 특허권을 가지고 또 분쟁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어떤 식품이 도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일본의 니신 식품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표절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그 치킨의 맛이랑 고추장의 풍미, 치즈의 부드러운 감칠맛을 담았다. 이런 제품 설명이랑 같이 해서 이제 연분홍색의
캐릭터, 그리고 조리 제품 이미지 이런 게 삽입된 패키지가 삼양식품이 2018년에 선보였던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랑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던 건데요. 삼양식품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게 상표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어서 부정 경쟁 방지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불닭이란 말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불닭이란 말 들어간 제품들 사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많죠. 많죠. 있죠. 네. 그런데 이 불닭 상표권의 그 행사는 제한되거나 무효로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상표의 보통 명사화라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상표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아.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컵라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빵. 이게 사실은 원래는 특정 상표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명사가 된 된 거고. 사례를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죠. 호치케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말씀하실 그다음 찝차. 찝차. 네, 찝차. SUV를 찝차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브랜드인 거고. 그것도 브랜드인 거고. 예. 맞아요. 포크레인도 그렇고. 포크레인도. 예. 그런 거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닭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불닭도 그렇고 호빵도 그렇고 컵라면, 초코파이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이제 보통 명사화가 되면서요. 고유 명사로 그냥 기능을 하게 되면서 상표권이 어떻게 보면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원작자는 약간 조금 좀 아쉽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엄청 명예로운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은 그 이름이 이제 그 자체가 이 자체를 하나의. 부르는 그 이름이 됐다. 그 명사가 됐다. 그 제품에 그냥 이름이 돼버려. 그런 제품 하나 만들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박이에요. 캐시카우죠, 그러네. 진짜. 예. 자, 이게 참 먹는 식품이다 보니까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 제품들이 쏟아지고 또 소송까지 벌어지고 하는 거 보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 서로의 아이디어는 조금 존중해주는 식품업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법 정보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물러가야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